자, 이어서 IT 부분만 따로 집중적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 이용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약보합이고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한 2%대 또 살아나고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도가 뭘까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우리는 중국 공장 둘이 합쳐서 한 30조 투자한 것들 업그레이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120일 동안에 뭘 해야지 되나요? 그 의도도 궁금하고 우리는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중국하고 대화가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자,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충격과 공포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 기업한테는 좀 데미지가 적고, 우리 동맹국 기업들한테는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조치들이 보면 일단 중국의 이제 VEU라고 해서 이제 검증된 사용자, 엔드 유저. 네, 엔드 유저에 대해서 이제 장비 반입에 대해서 이제 허가해 주는 건데요. 일괄 허가 면제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부활시킨 건데요. 자, 이걸 그 메모리 3사가 있잖아요. 메모리 3사가 다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은 거의 지금 생산을 안 해요. 네.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하이닉스가 제일 큰 타격이. 하이닉스 인텔 것도 돈 주고 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디램 팹이 여기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네. 루시에 이제 팹이 있는데 여기 35에서 40%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시안에서 한 35%. 그리고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을 샀죠. 솔리다임이 이제 한 35%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 조달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 중국은 그런 걸 알겠는데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단 이제 좀 풀어야죠. 네. 네, 우리가요? 잘 풀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 취해졌던 조치거든요. 예. 원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공정을 못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메모리까지 규제가 확산된 거예요. 그때 그 18나노 이하의 디램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바이든 찾아가서 그 우리나라가 110조, 120조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제 그걸 풀어줘라. 거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걸 이제 되돌린 거죠. 네.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텍 움직이고 있는 게 최악의 경우에 그냥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장을 더 이상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디램 공장을 미국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쪽에 새로운 증설이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 끝까지 간 건가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 중에서 앞단의 증착 장비들 여기까지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능해요? 30조 날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30조를 다 날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생산하니까. 그전 이제 감가상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단 레거시 팹으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팹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디램 생산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생산의 3분의 1이 여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커머디티 디램 쪽에서는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급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이닉스 우시 팹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하니까 공급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튀어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손실 본 거를 만회하고도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예. 자,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희망회로를 시장에서 좀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재가 중장기화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못 푼다, 미중이.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삼성도 평택에다가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는 이천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들은 약간 다른 궤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부장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소부장주들한테는 일단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더 악화되는 게 미중 갈등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까지 허가 안 해주는 중국 팹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생산량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만약에 그 전환 투자를 하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국산 장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미국 거겠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장비를 좀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면성이 있는 미국의 규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영수 대표 나오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알리바바의 AI 칩,
좀 소문에는 어떤가요? 정말 엔비디아를 따라잡고도 잡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엔비디아는 왜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알리바바의 네. 칩 개발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쪽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이제 예. 가이던스를 포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결국 불확실성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리바바의 자체 설계 칩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감을 가중시킨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이 AI 가속기라는 게 결국은 학습이랑 추론이라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네. 학습이라는 면에서는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가 이걸 이제 데이터 학습보다는 추론용으로 뭐 주로 쓰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위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는 뭐 큰 걱정은 없는 거네요.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면 칩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면 네트워크 사업 쪽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전분기 대비해서 45%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이 칩을 팔지만 칩 간의 병렬 연결, 그리고 서버 간의 병렬 연결하는데 여기 네트워크 쪽에 관련 매출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탈 엔비디아를 하면서 사실 지금은 시장의 모든 걸 칩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쪽에 기술 독립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웨이 같은 경우도 칩은 사실 엔비디아하고 비할 바가 아닌데요. 네. 이 칩을 병렬로 연결해서 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네트워크.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칩하고 칩 연결할 때는 엔보이 링크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서버와 서버 연결할 때는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런 쪽에서 기술 독립이 빨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중국은 지금 뭘 했길래 촉촉 잘하는 거예요? 일단 중국이 네. 광통신 기술이 좋아요. 우리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광통신 기술이 좋은데요. 예.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젠슨 왕이. 당분간은 불이 기반의 전기통신 중심으로 하겠다. 실리콘 포토닉스 도입을 조금 지연하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보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광통신을 쓰면요, 이 코스트가 확 올라가죠. 네트워크 쪽에. 그렇죠. 코스트가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전성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전력 소모가 당장은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더 보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냥 치고 가버리는 네, 치고 가버리는 거죠. 이게 뭐 전기 소모 상관없고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칩을 좋은 걸 못 사니까 그냥 네트워크 쪽에 그냥 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엔비디아가 좀 걱정할 만하다. 네, 엔비디아 쪽에서 그럼 잠재적으로 이제 좀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단가 후려치기, 뭐 표현 후려치기로 했지만 이제 네. 압박을 시작을 하는데 두 축이겠죠. 단가를 누르려면 네네. TSMC를 누르던가, 네네. 우리 하이닉스를 누르던가. 근데 누가 봐도 TSMC 쪽을 못 누를 것 같으면 네. 하이닉스가 그럼 HBM 가격 낮춰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예, 엔비디아도 사실 최근에 매출 총이익률이 압박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작년만 해도 70% 70% 후반대였는데, 나왔는데. 후반대였는데 지금 7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일 누가 코스트 이 인상의 요인이냐 봤더니 TSMC하고 SK 하이닉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구매 담당자가 바뀌어서 거기 압박을 했는데 TSMC는 그냥 카운터를 매겨버렸죠. 네.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하이닉스한테도 똑같이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BM도 저기 만약에 가격 인상을 못하면 오히려 대치기로 하이닉스 가격을 인상해버릴 수도 있겠다.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HBM4의 베이스 다이가 예. 성능 스펙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여기에 굉장히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요. 이탈됐잖아요. 이거 못 맞출걸요, 마이크로는? 그러니까 지금 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10기가 BPS의 스펙을 예. 마이크론이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 출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게 결국 그럼 하이닉스한테 또 좋은 거 아니냐. 아, 마이크론을 기다려주느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제대로 못 해주면 예. 하이닉스한테 단가를 깎기가 그러니까 포도 하이닉스 거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실제로 어제 TSMC가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베스다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HBM4를 열려고 하면 그 베이스 다이가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사양을 10기가 BPS로 올린 거죠. 예, 네, 그렇게 원래는 되니까 9기가였는데요. 9기가였는데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오케이인데 마이크론이 못 쫓아오니까 유일무이하니까 4는 빨리 안 간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보면 하이닉스는 더 네.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이닉스 지금 성과급이 1억, 평균 1억이 나가가지고 그 네네. 이후로 지금 나오는 소식이 막 직원들이 오늘부터 밤샌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그러면 하이닉스에게도 동력이 되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금 HBM4 계약 때문에 예.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쪽에 약간 마음이 살짝은 반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뭐 그렇게 잘 이렇게 결국은 어차피 내년에 벌어질 일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대로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갑이 되는 뭐 핵심은 실력. 네, 맞습니다. 실력이다. 예. TSMC도 됐고 하이닉스도 지금 갑으로 네.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영수 대표는 여기서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